심지어 강남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름 때마다 드러나고 있죠.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제2의 강남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여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강남의 개발도 안보 때문에 그렇고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이 부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것은 안보가 중요하다, 지켜야 한다는 거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안보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남 개발, 행정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권, 임해공업단지. 전 동남권 콤비나트라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보적 요인이죠.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아니다. 북한하고의 거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탱크들이 밀고 내려올 때 자연 방어막인 저 한강이 북쪽이냐 남쪽이냐의 문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부동산 바라볼 때 원래 부동산 한 사람도 아니고 기존의 부동산 담론은 크게 세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 파트가 있고 법률 파트가 있고 토목이 있죠. 세 파트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답사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말하지 않았거나 굳이 숨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놓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보라는 거죠. 서울은 보면 저 보이는 강북이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고려 조선 식민지 시대까지 강북이 중심이다가 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이거는 6.25 전쟁 때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생사가 갈렸다라는 그 경험에서 많은 것들이 기반된다 생각해요. 도광파와 잔류파라고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북쪽에 남았다가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교훈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남쪽으로 인구를 내려보내야 된다. 서울은 10,000원이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전쟁을 치렀다가는 그 비극이 또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민간인이 많으면 전쟁을 치르는데 불편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려보내려고 했던 게 강남 개발이고. 그래서 강남 개발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강남은 나쁜 땅입니다. 전 늘 강조하죠. 침수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울퉁불퉁해요 땅이. 그 강남역과 역삼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울퉁불퉁합니다. 좋은 강남 땅은 영등포와 천호동이죠. 적당히 언덕이라서 물도 안 넘치고 그 내부에서는 비교적 평평하고 사람 살기 좋아요. 그 두 지역 사이에 비어있는 저습지가 강남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성남 구도심인 거고. 그래서 강북 사람을 두 번에 걸쳐 남쪽으로 내려보내는데 하나가 청계천 주변에 빈민들을 내려보낸 게 성남 구도심. 그 땅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물도 부족하고 탄천. 그러니까 또 한 번 내려보낸 게 강남이에요. 똑같이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을 통해서 정부기관들을 내려보내겠다라는 목표하에 설계를 잘한 데가 여기 여의도고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보낸 데가 강남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여름 때마다 드러나고 있죠. 여의도는 침수 안 됐잖아요. 3부를 다 내려보낼 생각으로 철저하게 계획한 도시고 그리고 귀빈으로 통해서 사대문과 연결된다라는 말하자면 강북의 연장으로서 개발한 데가 여의도예요. 근데 강남은 최대한 빨리 사람을 내려보내고 강북을 두 번째 전쟁을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거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심지어 강남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강남을 개발하던 중에 땅에 선 긋고 사람 내려보내다가 70년대가 되면서 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죠.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제2전선이라는 게 두 번째 6.25 전쟁 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북한군을 파견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남한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이 박정희 정권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박정희 정권은 자체적으로 북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공업 정책을 취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창원 지역을 개발하고 더 이상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과천이나 안산 같은 도시들을 만들어내고 무조건 사람만 내려보냈더니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기 또는 폭동인 거죠. 그래서 먹거리를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안산 반월공단 개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죠. 죽어도 좋으니까 난 서울에서 기회를 잡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수도의 이전이죠.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임시 수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실 근데 내부 문서 보면 수도 이전이에요. 그 절대 조건은 문서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제일 조건이 안보예요. 균형 발전은 세 번째 순위쯤에 나옵니다. 조건은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MZ에서 평양보다 멀 것, 그리고 서해안에서 30, 4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북한이 한포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는 위치.
그래서 대전 자운대, 계룡, 논산, 세종이 있는 거죠. 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중부권 메가시티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의 핵심은 국가가 산업인 지역인 겁니다. 그거는 결국 박정희 때의 이념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개발하다 말고 상공부라든지 서울시청을 내려보내려 하다가 안 되겠고 70년대 되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더 내려보낸다. 그러면서 강남은 사실 버림받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섹터가 비교적 자유롭게 작업을 한 결과가 지금의 이 카오스 같은 강남인 거죠. 그래서 살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투자하기 좋은 곳이죠. 근데 전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못 던져본 거예요. 스스로에게. 집을 사면 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을 구분 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는 다른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기본적인 작업인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뭐 어떤 중부에서부터 어떤 도시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홀릭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한 가지만 추가할까요? 네네. 그리고 중부권을 개발하는데 동시에 긴급한 산업들, 핵심 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도저히 북한에 가까운 곳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 여수화학단지, 광양제철, 창원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거제조선까지도 임해공업단지가 단순하게 그쪽에 정치인들이 출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북한에 멀고 유사시에 한국의 핵심 생명 라인인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 만들어지는 이것 또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안보적 요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고흥의 나로 우주기지가 만들어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카이 같은 우주산업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확장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축은 유지될 것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 안보적인 압박,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국민의 심리, 이 기량 관계를 잘 보는 게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어우, 재밌네요. 그럼 결국에는 그 서울 수도권에 대한 어떤 메가시티 논란도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중부의 메가시티 그리고 임해산업공단에 대한 이 세 가지 축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민간 섹터가 결국 어느 쪽을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미래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강남을 보면 정말 철옹성 같은 대체 불가능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완성을 했으면은 한 90년대 중반이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강남을 대체했을 거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강남은 민간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단순하게 고층 아파트가 제일 많이 보급된 데는 광주거든요. 고층 빌딩은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아요.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서울은 규제가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는 강남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대체할 수 없다 생각해요. 광주나 세종이나 대전이나 부산이 여전히 양극화의 현상이 서울의 강남에 그래도 수십 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거를 대체는 아니겠지만 경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지금 있는 여의도부터 저 너머에 보이는 마포와 용산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의도, 마포, 용산을 보시는군요. 영등포 전체가 아닌 여의도만. 여의도만. 흔히 어떤 사람들은 강남 4구로 용산을 말을 하는데 이쪽은 성격이 다르다 생각해요. 연남화되지 않을 거고 여기는 용산, 마포, 여의도는 한 덩어리였고 예전부터 여기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느냐가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제2의 강남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여기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산역을 가보면 정말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고층 빌딩이 나무숲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섰더라고요. 더 들어서야죠. 앞으로 더요. 항상 용산역 서쪽의 정비창 구역은 텅 비었잖아요. 미개발 지역이죠.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용산 공원도 중요하고요.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다양한 평형과 국평과 다양한 층고의 주거들을 공급해서 다양한 계층 계급 사람들이 용산에 몰리게 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키라 생각해요. 미개발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층 아파트만으로 덮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고층만으로 덮었을 때의 미래를 세종이 보여주겠다 생각해요. 세종은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국가가 공무원 도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연을 하고 왔는데
중상층 아래 분들이나 네네. 청년들이 살 곳이 없어요. 그럼 인구도 줍니다. 성남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인구를 그거 못 찍고 꺾였어요. 근데 서울이 미래를 갖고 싶다면은 거기를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소셜 믹스가 가능한 어떤 소셜 믹스는 다양한 아닙니다. 유형, 근데 믹스를 기대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어떤 소시- 주거 유형. 다양한 유형을 박아 넣어야 음. 다양함은 잡종 혼종에서 나오거든요. 그 서울도 그렇게 해서 발전한 거고 그 혼종성을 쟁취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저는 용산 미군기지 자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 그 용산이 정말 잘 개발돼야지 어떤 서울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잘못된 사례가 서울숲이죠.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 하나, 그 아파트 사람들만을 위한 정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공원이 그렇게 넓은 게 하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공원 보려고 이동을 1시간씩 이상 해야 됩니다. 공원의 이념은 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공원이 흩어져 있는 거죠.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큰 공원이 특정한 지역에 있다 보면 그건 그 주변에 들어설 특정한 계층 계급의 사람들만을 위한 개토가 되어버린다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사유화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용산은 안 그러길 바라고 있죠. 네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용산도 좀 넓잖아요. 어느 지역을 원픽으로 보세요? 그런 건 없다 생각해요. 그래요? 예, 네네. 그거는 포인트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하죠. 투자 포인트로 본다면 그-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 그건 각기 다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한남도 한남대로 있고 용산 역 주변부터 미군기지도 그렇고 네네. 용산 같은 경우는 각각 다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과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강남과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분은 한남으로 가실 거고 다리만 넘어가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서초가 오히려 재미가 없거든요 좀 네네. 다양하지도 않고 상권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남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는 강남과 연관성에서 봐야 돼요. 강북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동영산으로 갈 거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하나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보는 분들은 서부 용산으로 오실 거고 마포나 여의도에 가까운 쪽으로 예, 마포 쪽으로 효창공원 쪽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효창공원은 네. 조금 달라요. 좀 더 뭔가요? 거기는 개발이 좀 제약되겠죠. 효창원이라고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예. 네네. 아마 고도 제한도 있고 문화재 주변에 고도 제한이 사실은 악법이라 보는데 너무 강하게 제약하다 보니까 도시 개발을 멈춰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효창공원은 빠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숙대 쪽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쪽 라인은 또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당분간은 현재 모습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쪽은 이제 사실상 이제 아현까지 가는 그 라인인 건데 그쪽은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죠. 그리고 개발 안 될 여러 이유에서 영원히 개발 안 될 곳도 있는 것이고 아현하고 좀 구는 다르긴 하지만 북아현동 개발 상황을 좀 꾸준히 지켜보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빈 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는 겁니다. 네네.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토지주 건물주가 10%면 90%는 세입자예요. 세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 전쟁 치르듯이 밀어내버리고 아파트 지었는데 이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주택을 끌어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고 근데 그럴 정치력을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좀 회의적이라서 그게 결국은 맞물려서 개발의 제약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어느 정도 1등, 2등 다 다르죠.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뭔가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때 강남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용산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저 해운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쵸. 그런 겁니다. 그거는 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남도 뭐 압구정이냐 반포냐 아니면 어떤 그 밑에 있는 뭐 대치라든지 여러 지역이 좀 나뉘잖아요. 강남 3구의 권력축이 좀 바뀌고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재건축의 때를 서초구가 잘 잡았다 생각하는 거라 네네. 송파구 쪽이 여러 가지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게 있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사람들은 반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초구 쪽에 네네. 그쪽은 오래 살아서 좀 애착도 있습니다만 저는 강남의 미래는 송파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남의 조건이 몇 개 있거든요. 네. 택지 개발 그리고 고층 아파트 네. 그게 하나고 네. 하나는 수변뷰 특히 호수 이 호수는 없으면 안 됩니다. 네네. 일산호수공원도 원래 없던 호수인 거 아세요? 아, 없던 거예요. 공간이 비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 채운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부터 한강까지 네네. 운하도시를 만들고 그랬어요. T자로. 아. 원래 한국 최초의 운하도시는 일산이 될 뻔했습니다. 아. 그랬다가 군사적인 이유에서 그 T자의 세로 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의 한류월드니 장항주 개발은 30년 전에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형은 말씀하신 석촌호수죠. 강을 끊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전 석촌호수 개발할 때부터 있었는데 네. 거기에 한양 쇼핑이라고 있었죠. 그거를 재건축한 게 롯데죠. 대형 쇼핑몰. 네.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간 거는 서초구도 아니고 강남구도 아니고 송파구에서 완성됐어요. 근데 이 모델이 지금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어서 전 그거를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 부릅니다. 강남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을 말을 하는데 하나는 확장 강남.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사람들은 은평구나 강북구나 금천구보다는 분당이나 판교, 동탄 사람들과도 동질감이 커요. 이게 확장 강남, 연남화되고 있는 강남. 하나는 송파구에서 완성된 강남적 삶의 양식. 이거는 이제 월경 형태로 전국에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봤을 때는 송파나 서초구에 아파트든지 오피스 빌딩을 하나 사는 게 맞는 거죠. 투자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서초나 송파 이쪽이 오히려 확장 강남적 생활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파. 네. 그 완성된 데가 송파구인 거죠. 특히 잠실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나서 V자방 등에 성공한 지역이 또 이런 송파나 반포, 이제 압구정 이런 쪽이더라고요. 양극화는 심화되는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심화될수록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로또방이 많아요. 그 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점집이 많았고 요즘에 로또방이 많습니다. 약간 이제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저기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락이 잘못 전달됐는데 백성들은 그거라도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은. 한동안은 점집이었고 그게 지금 로또인 거죠. 결국엔 뭐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양극화의 이런 문제는 지역 간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배합하실 수 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경제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도 감소를 하는데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구 감소 문제를 국경 안에서만 보시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유치하려고 혈안돼 있습니다. 도시는 늘 소멸하고 인구는 재배치되는 겁니다. 평화롭게 소멸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혼란을 겪어가면서 인구 감소를 중단시키는 길을 택할 것이냐는 거는